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혹시 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약 20만 명의 어르신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이 내 소득과 재산 수준으로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또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현금을 포함한 부동산 및 재산은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 내용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작년 대비 3.6% 올랐습니다. 따라서 노인 단독 가구는 11,630원 오른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18,600원 오른 53만 5,6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아마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을 받기에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과 재산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니 오늘 영상을 기준 삼아서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얼마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입니다. 이는 집값, 현금, 월급 등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현금, 그리고 월급은 도대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즉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재산과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금융재산은 부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딱 한 번 공제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월 4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3.5%라는 전제하에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단독가구는 금융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5억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기초연금을 100% 모두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금융재산 3억원, 부부가구는 4억 5천만원 이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값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살고 계신 집 이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해보면, 먼저 기초연금 계산 시 집값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되고 지역별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만원까지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표준액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한 다음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단독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7억 7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2천만원 이하, 농어촌은 7억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기초연금을 100%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6억 6천만원, 중소도시는 6억 1천만원, 농어촌은 6억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부가구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려면 부동산 가격이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11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1억원 이하, 농어촌은 10억 9천만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는데요.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을 100%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9억 9천만원, 중소도시는 9억 4천만원, 농어촌은 9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역별 기본공제는 부부가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모두 합한 후 딱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금액의 자가와 전세의 차이인데요. 전세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기초연금에는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축소하시려고 집을 판매하시고 전세로 들어가신다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자가가 전세보다 유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월급, 즉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데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해보면 근로소득은 기본
기본 공제 110만원, 추가 공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는 근로소득이 41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595만원 이하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기초연금을 100% 모두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365만원, 부부가구는 51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를 하실 경우에는 더욱 많은 근로소득이 있으셔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인데요. 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본인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기초연금을 감액당하지 않고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79만 5,19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87만 2,320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금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만큼 매달 받는 기초연금에서 감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나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높으면 높은 만큼 감액이 된다는 점 기억하셔서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실 경우 감액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모두 받으려면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부동산보단 근로소득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차분히 준비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